자세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섭 본음자. 본음을 관섭하는 자가 8명이나 있었지만 형상을 수중하는 자가 없었다. 본음은 율과 열을 합친 말이고 관섭은 맡아서 관장하고 간섭한다는 뜻이다. 우주를 구성하고 변화시키는 에너지는 파동으로 소리의 형태인 음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음을 구분하여 율과 열하고 하였는데 율려는 우주를 비롯한 만물의 창조와 소멸에 이르는 거대한 기운입니다. 려를 원석이라고 한다면 율은 원석을 다듬어서 보석으로 만드는 가공에 해당합니다. 전자를 무한의 에너지라고 한다면 후자는 원리와 이치인 셈이니 려와 율은 재료와 기술의 관계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주와 은하 별들의 탄생과 소멸은 인격을 갖춘 어느 종교적인 상상의 신이 아니라 율려 그 자체에 의한 결과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아주 작은 단위일 때는 인위적인 관여와 간섭이 가능합니다. 단 음을 효과적으로 관섭할 수 있는 능력, 즉 무에서 율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을 경우입니다. 율려의 또 다른 모습으로 음으로 나타난 판려를 근원으로 부도지에 별도로 표현되진 않았지만 알 수 없는 어떤 율의 이치와 작용으로 태어나 여러 짐승을 거친 후 지구에 나타난 마고는 지구를 변화시키고 생명체의 창조를 위한 작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요리사가 훌륭한 만찬을 위해서 좋은 식재료로 정성을 다하듯 마고는 본음을 사용하여 세상 만물을 창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3장은 그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음은 율과 열을 합친 말이므로 마고성에서 사천인이 율을 맡고 사천여가 열을 다루는 일을 관장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음을 관섭하는 자가 8명이 있었다고 한 것입니다. 관섭이란 맡아서 관장하고 간섭한다는 뜻입니다. 이보다 앞서 사천인과 사천여를 낳은 이희에게 마고가 오음 7초 지절을 맡겼습니다. 이는 본음을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율려의 작용은 항성과 행성의 생성과 소멸에 미치는 거대한 규모이지만 율려라는 단어의 뜻은 일반적인 의미이므로 반드시 큰 단위의 표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마고대성에서 사천인과 사천여가 율과 열을 나누어서 다루었다는 표현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희가 오음 7조 지절의 가락을 맡은 후 8명의 자식을 낳고 그들에게 본음을 맡긴 것은 오음 7조 지절이 본음보다 상위의 개념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본음은 마고가 창조를 위해서 지구에서 다루는 율려의 다른 표현입니다. 오음 7조는 세상의 근본이 되는 소리를 음악에 비유해서 표현한 단어인데 오음이란 궁상 각지후의 5음계를 말합니다. 7조는 위에 오음계에다가 변치 변궁을 더한 7음을 뜻합니다. 오음 7조 지절은 오음 7조의 가락이며 가락은 곡조 또는 멜로디이므로 이희가 맡은 것은 음악의 전반에 비유할 수 있는 총체적인 일입니다. 두 번째로 섬생섬멸, 만물이 눈 깜빡할 사이에 나왔다가 사라지면서 조절되지 못하였다. 즉 만들어진 존재를 구성하는 생명체의 분자들을 묶는 결합력 등의 문제가 있거나 완성된 생명체의 DNA 수명이 너무 짧았음을 의미한다. 여러 단계를 거쳐 지구를 안정시킨 마고가 그 다음으로 한 일은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는 일이었습니다. 창조의 과정은 먼저 산과 강이나 바위와 같은 자연물과 무생물을 창조한 후 그 안에 생명체를 창조하는 순서일 것입니다. 마고가 이희를 낳고 이희로 하여금 사천인 사천여를 생산하게 한 목적은 창조와 관련된 일을 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만물을 창조하기에 부족한 숫자였습니다. 이때
향상의 수중을 전적으로 담당하고 수행할 자가 없었기 때문에 향상이 조절되지 못하였습니다. 불완전한 창조의 과정으로 인해 어떤 생명체가 태어나도 오래 살지 못하고 금방 죽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를 섬생섬멸이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물체의 본질이 물질이고 그 종류가 고체, 액체, 기체라고 할 때 그 구분은 물체를 구성하는 분자의 결합, 즉 분자들이 어느 정도의 상태로 뭉쳐있느냐에 따르는 차이일 뿐입니다. 예를 들면 얼음과 물, 수증기를 구성하는 분자는 같지만 결합력과 밀도는 서로 다릅니다. 이는 누구나 알고 있는 과학 상식인데 섬은 눈 깜빡할 사이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분자 구조의 결합력에 따라서 물질의 형태가 달라진다고 봅니다. 즉 우주가 음에서 나왔고 만물의 근원이 소리이자 파동이라면 화장과 주파수가 다른 여러 종류의 음을 마치 배틀에서 이리저리 실을 엮어 배를 짜듯 결합시켜서 물질을 창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자와 분자를 만드는 능력이 있다면 물체를 창조할 수 있을 터인데 이런 과정이 바로 사천인 사천여의 향상입니다. 따라서 섬생섬멸이란 만들어진 존재를 구성하는 생명체의 분자들을 묶는 결합력 등의 문제가 있거나 완성된 생명체의 DNA 수명이 너무 짧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벽협 생산. 벽협은 무배희생이 아닌 방법을 의미한다. 유성생식의 방법을 사용해서 인간 스스로 종족을 보존할 수 있게 된 첫 사건이다. 마고가 이희를 낳고 이희가 사천인 사천녀를 생산한 방법은 무배희생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배우자 없이 어떤 방법을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짐새에서 짐새를 거치면서 마고가 선천시대에는 남자로 살고 후천시대에 와서 여성으로 살았다고 해서 마고가 선천시대에 남성 유전자를 남겼고 지구에서 새로 시작한 수천시대에 이것을 사용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고의 딸인 이희도 마고와 같은 방법을 사용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희에게 선천시대를 살았던 자신의 남성 유전자를 주입시켰는지도 모르지만 굳이 이전 짐새의 남성 유전자가 필요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물을 창조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고에게 인간 창조에게만 특별히 제한이 있었다고 생각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전자로 복제를 한 것인지 무성생식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희가 마고와 동일한 존재는 아닌 듯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자녀인 사천인 사천녀는 마고와 같은 방법으로 생산됐음에도 모두 다른 형상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사천인에 해당하는 황공씨와 천공씨, 백소씨, 흑소씨는 구별된 외모를 가진 존재들로서 각각 다른 종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벽협은 열릴 벽의 옆구리 협입니다. 협은 갈빗대와 옆 겨드랑이를 뜻하기도 합니다. 벽협은 아이를 생산하기 위해 마고가 사천인 사천녀의 신체 구조를 변화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이희가 무배희생으로 낳은 8명이 본래부터 남녀의 구별이 있었는지 또는 벽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사천인과 사천녀로 구분된 것인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벽협은 무배희생이 아닌 방법을 의미합니다. 즉 사천인 사천녀가 생식을 위해서 남녀의 외모, 신체상의 차이, 임신과 출산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현재 인류는 이제 겨우 인간 유전자의 중요성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수준입니다. 마고가 이미 창조된 생명체들의 유전자를 변형시켜 전혀 새로운 존재로 만들었는지 또는 다른 방법을 사용했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벽협은 유성생식이란 방법을 사용해서 인간 스스로 종족을 보존하고 유지시킬 수 있게 된 첫 사건입니다. 따라서 벽협이란 단어를 쓴 것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